이번엔 네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바로 남은 한 축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나름 치열합니다. 우파 중도 단일화의 홍준표. 그거 안 된다. 김진태. 이 두 사람이 충돌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지사가 아니 그럼 정권 고스란히 바치자는 거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여태 단일화의 전유물은 좌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파가 최초로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선거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세계 정세가 좌파들한테 넘어가서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다. 남미 좌파 몰락, 유럽 좌파 몰락, 우리 둘러싸고 있는 그 사강들은 전부 거기에서 좌파 정당 출연하면 대한민국이 그 살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 홍준표 후보의 관심은 당내 경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미 좌파 몰락, 남미 대륙에 지금 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진태 후보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 후보는 벌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어느 후보는 홍 지사죠. 이념이 다른 정당과 그게 가능하겠냐. 자칫하면 우리 당은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전망은 잘 아시네요. 우리가 안철수를 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이군요. 김병민 의원님. 네.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흐름을 보면 홍 지사 쪽이 좀 유리한 바람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가면은 올곧은 정체성 하나만 갖고 가서 본선에서 투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몇 퍼센트의 득표를 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근데 홍준표 지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정확히 바른정당을 흡수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 하나 그리고 국민의당 따로 가라는 거예요. 따로 가라, 국민의당. 여기 중도 따로 하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따로 해서 3파전의 승부를 벌이자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본선에서 이기자는 측면보다는 대통령 선거 이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보수정당이 대통합해서 다음번에 어떻게든 가능성을 열어보자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핵심 전제 조건은 바른정당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이 지금 내일자면 후보가 선출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가 되고 나면은 바른정당의 선대위원장은 지금 김무성 의원이 선대위원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또 100이 합니까? 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늘 얘기했던 게 유승민, 김무성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한 분은 선대위원장, 한 분은 후보인데 이 두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데 통합을 시도하겠다? 이게 여기서부터 어긋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김무성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한국당이랑 결별을 선언하고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는데 다시 손을 잡으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오히려 개헌과 새로운 정치개혁의 기치로 국민의당 등과 통 크게 더 연합을 하자라는 두 가지 기류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기 대학 빌딩 계신 분이랑 손잡자.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저께 자유한국당이 현장 투표가 있었고 이번 주말이면 결정이 되는데 여기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 깔끔해요. 그러면 더 이상의 후보단이나 이런 거 아예 나오지도 않고 끝나는 예. 건데 여기에 홍 지사가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상황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에는 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후보가 갈라지죠. 그럼 그 뒤에는 또 이제 연대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김진태 의원이나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지켜서 미래를 보자는 쪽인 것 같고 홍준표 지사는 내가 되면은 바른정당, 나아가서 국민의당 뭐 이까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홍 지사가 되더라도 어려울 것 같은 게 이분이 지금까지 보내왔던 이제 메시지, 메인 메시지 세 가지가 있어요. 탄핵은 정권 탈취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비리로 시작해서 비리로 끝난 정권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극우 정권이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진 사람하고 국민의당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바른정당이 저 홍준표의 메시지를 들고서 단일화를 해서 선거에 임한다? 저는 그 난망하다고 봅니다. 홍 지사가 너무 말이 나갔어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뭔가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당장의 그 탄핵 반대를 원했던 그분들한테 대한 이게 표가 아쉬운 나머지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문신의 폭을 스스로 좁혀버린 감이 큰다고 봅니다. 바른정당과의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전망이 지금 다 달라요. 네.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 꺾이면 반문연대는 동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바른정당과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예. 나머지 친박 후보들은 자기가 뭐 대선 후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앞으로 향후 당권에서 친박은 죽지 않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당권 장악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홍 지사가 이 한국당에서의 친박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친박 청산. 예, 그거는 뭐 가능성 없다. 앞으로 뭐 대통령 되면 친박들 임명도 안 하고 또 당지에서도 뭐 다 임명 안 할 거다 이런 어떤 선명한 친박과의 어떤 차별화 전략을 펼쳐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과연 그런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국민들이 표를 안 줄 것 같아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슈퍼위크, 오늘을 슈퍼먼데이라고 부르는군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